진안군 의료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뽑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항로 진안군수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주천의 옛 풍경을 잘 보여주는 안반이 최근 공사 도중 발견됐지만 전주시가 없애려고 해 논란 일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 합의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가능성이 한층 커지면서 전북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를 찾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심사위원들이 오늘 장소를 찾아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진안군 의료원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진안군 의료원이지만 이번엔 채용 비리입니다. 의료원이 문을 열면서 경영과 관리를 맡을 주요 보직에 전문가가 아닌 선거 캠프 출신들이 채용됐는데 이 과정에 군수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의 조카 A씨가 진안군 의료원 4급 관리직으로 채용된 건 2014년. 군수 선거를 치르고 5개월 뒤였습니다.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병원 행정사 자격증까지 갖춘 지원자를 제치고 관련 경력 전무에 선거 캠프 출신 A씨가 합격한 겁니다. 면접위원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군수 조카가 선거 캠프에서 고생해 또는 그저 조카라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여기에 비리가 숨어 있다고 봤습니다. 군수와 공무원, 면접위원들이 A씨를 포함해 특정 인물들이 채용되도록 이를 꾸몄다는 건데 이렇게 뽑힌 인물 중엔 동료 성추행으로 해임된 뒤 군수 선거 캠프에 합류한 전 진안군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니까 뭐 다 주면서 될 사람들 다 주면서 내가 그거 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됐고요. 당시 면접위원들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공무원의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을 분석해 이들의 비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미리 직장인들의 면접 점수 높게 좀 의료원장의 직원 채용 권한을 방해한 거죠. 경찰은 이항로 진안군수와 공무원 그리고 당시 면접위원 등 모두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천의 옛 풍경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안반이 최근 터파기 공사 중에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주시는 안반을 폭파해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경관적 가치가 크지 않고 공사비도 많이 든다는 게 이유인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천과 삼천이 만나는 추천대, 어른키를 훌쩍 넘는 커다란 바윗돌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오랜 세월 물길이 깎아낸 듯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이곳은 과거 전주천의 물길이 흘렀던 곳입니다. 빗물 저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터파기를 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던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전주천의 아름다운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 바위들은 조만간 폭파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안반을 제거한 자리에 6,400제곱미터 넓이의 콘크리트 빗물 저류 시설을 설치하고 다시 흙을 덮어 메꿀 계획입니다. 환경단체는 현재 공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바위를 그대로 둬도 빗물을 저장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없앨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상 안반을 폭파해서 매립하는 것보다는 빗물 정원 형태, 습지의 기능도 유지하고 전주천의 경관도 연계를 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그러나 경관적 가치가 크지 않은 데다 설계를 변경하려면 다시 심의를 받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공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깊이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한 20억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긴 세월 땅속에 묻혀있다 모습을 드러낸 전주천의 옛 풍광이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이 안건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국내의 정치 지형은 물론 도내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사당의 선거제 개혁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두 7%의 득표율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300석인 국회 의석으로는 21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3명에 그칠 경우 지지율과 실제 의석은 18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비례율 50%를 적용해 9석의 비례의원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남는 20, 30석을 다시 한번 정당별 득표율로 나누어 가지면 한두 석의 추가 의석이 돌아가 국민 지지율과 실제 의석 차이가 상당 부분 보완됩니다. 정치가 엘리트 정치인 개인에서 정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연동형은 매우 좋겠지만 이 절반의 연동형도 실제로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가 바뀌는 시작이 될 거다. 정당 중심의 책임 정치가 본격화해 선거철마다 되풀이되어 온 이합 집산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출현도 가능해집니다. 지역 선거구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여야 사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방안. 이 안대로라면 전북의 지역구 10석은 7석 내지는 8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주, 갑을병과 군산 등 4개 선거구 이외에는 12개 시군을 서너 개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거구가 축소되면 많은 지역에서 본선은 물론 예선부터 같은 당의 전현직 의원 또는 유력 인사들끼리 맞붙게 돼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한층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안 통과에 칼자루를 쥔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감소를 꺼리는 만큼 지역구는 그대로 존치하고 비례 의석만 더 늘려서 국회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심의 과정에서 도입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는 원칙을 우리 당의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분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대가 지난 10년간 학교 시설 사업 공사를 하고 남은 예산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8개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 기반 조성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북대는 산학연 협력센터를 신축하고 남은 11억 원의 공사비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 10년간 5개 사업에서 33억 원의 공사 집행 잔액을 용도 외로 사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시설 사업비 집행 잔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전북대에 대해 내년 시설 공사비를 줄이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임기제 공무원을 부적정하게 뽑은 일이 감사에서 드러나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가 공개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 5급 임기제 공무원을 뽑으면서 경력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뽑고 시험위원도 부적정하게 구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10개 부처는 지난해 11월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축구 국가대표팀 트레이닝 센터를 대신할 새로운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장수군을 비롯해서 전국 8개 시군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죠. 오늘 축구협회 심사위원들이 장수군 후보지를 둘러봤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수군 경마장과 한국 마사고가 있는 해발 500m의 산허리. 이곳이 장수군의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입니다. 장수군은 이곳 42만 7천 제곱미터에 소형 스타디움 1개와 축구장 12개, 그리고 선수 전용 공간과 교육시설, 축구협회 사무동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사업비 1,130억 원 가운데 94%인 1,059억 원은 전라북도와 장수군이 나눠 부담하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힘과 꿈을 줄 수 있는 건 저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돈도 좋지만 자긍심과 장수군이 나갈 방향을 키워주고자 하는 게
축구협회 심사위원들은 장수군 후보지가 청정지역이고 훈련하기 좋은 곳이라는데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사업비 대부분을 전라북도와 장수군이 부담하겠다는 제안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따졌고 또 교육 등 주변 정주 여건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취해된다면 직원들도 상당수 여기 상주하게 될 거고 그러는데 그 교육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여건이 어떤지. 장수군에서 준비하신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과 또 의지와 또 열정 이런 게 아마 그 마음 속에 다 전달됐으리라 보고요. 축구협회는 축구 종합센터가 향후 10년간 생산 유발 2조 8천억 원, 부가가치 1조 4천억 원, 고용 유발 4만 1,000명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장수군의 입지 조건과 지원 내용을 천안시와 경주시 등 다른 7개 경쟁시군과 비교한 뒤 빠르면 이달 말에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오는 2022년에 전주 혁신도시에 24학급 규모의 가칭 혁신 2중학교가 개교합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전주 혁신도시에 2개 중학교가 있지만 학생 수가 많아서 추가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24학급 규모의 혁신 2중학교 신설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주 에코시티의 설립을 요구한 가칭 봉암중학교는 주변 아파트 분양이 확정되지 않아서 설립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학기 들어 지난주까지 발생한 학생 독감 환자 수가 7,600명을 넘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주 1,500여 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독감 환자는 7,66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환자는 3월엔 평년 수준을 유지하다 4월 초부터 급격히 증가해 일주일에 1,5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의 60% 이상은 초등학생이며 일선 학교는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등교 중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등 상용차의 주행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군산에 만들어졌습니다. 미래 상용차 산업을 키우는 선도 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버스와 화물차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기울어진 도로를 내달립니다. 차량의 동력과 연비를 평가하는 시험 주행입니다. 빠르게 달려오는 화물차가 보행자가 나타나자 갑자기 멈춥니다. 자동 긴급 제동 장치의 성능 시험입니다. 자동차의 주행성과 안전성, 내구성과 자율 주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만금 주행 시험장이 군산에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세 번째 공공 시험장으로 8개의 시험로를 갖췄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승용차는 물론 초대형 상용차의 주행 시험도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상용차와 특장차가 최대 적재 상태에서 시험 가동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주행 시험장이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주행 시험장에는 전기차와 타이어, 자율주행 업체 등 6곳의 소규모 연구소가 입주합니다. 단순히 성능 시험장을 넘어서 상용차 중심의 수소와 전기, 자율주행차 산업의 선도 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이 우리나라의 울산, 그다음에 아산에 이은 더 큰 지역으로도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6년여 공사 끝에 문을 연 새만금 주행 시험장이 전북 상용차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진 전 전북 태권도협회 부회장은 태권도 엑스포가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20분의 1 수준의 예산으로 더 큰 개최 효과를 거두었다며 비리를 일벌백계하고 대회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황희탁 도의원도 신뢰받는 태권도인으로 조직위를 다시 구성해 대회를 조속히 재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까지 12회를 치른 태권도 엑스포는 잘못된 운영비 집행 사실이 드러나 담당자가 수사를 받으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조직위가 전격 해산됐습니다. 고령 중증 장애인의 돌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중증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 지원 시간이 한 달 평균 9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면서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실태를 조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167명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전라북도에서 선발된 장학생들의 글로벌 해외 연수를 진행한 중국 길림성 장춘시 동북사범대 조준봉 부총장 일행이 JTBC 전주방송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김태곤 전주방송 대표이사와 함께 향후 연수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교육 사업에 내실이는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한밤중 술에 취해 골목길에서 전세 버스를 몬 혐의로 3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밤 11시 40분쯤 익산시 부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만취 상태로 자신의 전세 버스를 몰고 달아나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10분의 추격전 끝에 붙잡힌 A씨는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내연녀를 성폭행에 살해한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 42살 정모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폭행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부검 결과 정 씨가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어젯밤 9시 5분쯤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매장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63살 서모 씨를 붙잡아 인근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서 씨는 20여 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28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전주의 한 지구대에서 인근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조사를 받다가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 얼굴에 1,000원짜리 지폐를 날리며 욕을 하는 등 3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군산시 소룡동 OCI 군산 공장에서 직원 47살 안모 씨가 탱크 청소 작업을 마치고 건물 밖에서 쉬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정읍 3.2, 부안 2mm 등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치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한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그쳤다 모레 오후부터 다시 시작돼 다음 날 오전까지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